91쪽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차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한근을 줬대요. 나머지 이제 산수 A 값과 나머지 두 근을 구해달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이 3개가 존재해야 되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줬어요. 그죠? 그렇다는 것은 이 x 자리에서 x에 대한 3차 방정식일 거니까 x 자리에 1을 대입을 했을 때 a만 하고, 즉 a에 대한 방정식이 되고, 그때 그 방정식 풀어서 a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구한 a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셔서 나머지 두 근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3차 방정식 또 풀면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x자리 뭐 대입한다고요? 1 대입을 하는 거죠.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1의 제곱은 1이니까 1 곱하기 a는 a 더하기 얘는 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a는 0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거 푸시면 돼요. 이거 푸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a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4는 제로가 되니까 따라서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a만 살짝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식은 어떻게 되는 식이냐면 a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x 세제곱 더하기 여기도 a근 그죠? 더하기 없애야 되겠네. 여기 빼기 3x 제곱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7이 되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7x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9 이렇게 되겠죠. 는 제로. 요거를 풀 거예요. 3차 방정식 어떻게 푼다고 그랬죠? 조립제법, 인수정리를 이용한 조립제법을 이용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조립제법 쓸 건데 3차 항의 개수, 2차 항의 개수, 1차 항의 개수, 상수 그리고 여기 자리에 올게 x에 대입을 해서 0이 되게 만드는 x값을 구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 x값 이미 안다? 뭐예요? 1이에요. 요 한 근 대입을 해봐야 그럼 0이 되지. 맞습니까? 요 아이를 그대로 넣어주세요. 됐습니까? 이제 조립제법 시작할게요. 1 내려와요. 곱해서 올라가요. 1 되죠? 더해줘요. 마이너스 1 되죠? 곱해서 올라가요. 마이너스 1 되죠? 더해줘요. 그러면은 조금 마이너스 1 혹시 뭐 여기 3인데 그죠? 실수할 뻔했어. 미안.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 곱해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2가 되고 더해주면 마이너스 9가 되고 곱해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9가 되고 더해서 반드시 나머지가 제로가 되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얘를 이제 식으로 만들어내면 어떻게 됐어요?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9 이렇게 된다고 했죠. 지금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친구들은 앞에 가서 3차 방정식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3차 방정식 다시 공부하고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요게 요 식으로 오고 요게 요 식으로 온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근이 x가 1 나오는 거고 여기서 이제 근이 2개가 나오겠죠. 그죠? 즉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9가 제로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나머지 두 근이 될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해되시겠어요? 나머지 두 번. 풀어보는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근해 공식. 근해 공식 쓰면 되죠. 근해 공식 복습할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제로라는 2차 방정식이 있었을 때 근을 구하는 근해 공식은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했어요. 그죠? 혹은 짝수 버전도 있다 그랬다? 짝수 버전은 어떻게 되냐면 요 x 앞의 개수가 짝수일 때 그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 a분의 요거 반띵 얘 반띵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곱한 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된다고 했었습니다. 두 가지씩 다 기억을 해주세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짝수잖아요. 마이너스 짝수죠.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 버전 이용해 주시면 돼요. 가볼게요. 그러면은 a분의 a 역할하는 친구가 1이잖아. 1. 그 다음에 요거의 반띵. 마이너스 2의 반띵은 마이너스 1이죠. 거기에다 9 반대니까 플러스 1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다음에 반띵이 아까 마이너스 1이었죠.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빼기 a
그 다음에 C가 얼마야?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자, 계산해 볼게요. 계산해 주시면 여기 분모의 1은 생략이 가능하죠.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9이기 때문에 플러스 9가 돼서 답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상수 A의 값은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두 구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하나는 플러스 10, 하나는 1 플러스 루트 10,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시겠나요? 이어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차 방정식. 이번엔 두 근이 마이너스 1이랑 2래요. 근데 나머지 두 근. 그럼 일단 대입을 해가지고 풀어볼게요. 어떻게 대입을 해? 잘 대입하면 되겠죠? 일단 첫 번째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해라는 것은 x자리에 그대로 대입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1의 4제곱은 1. 근데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인데 2를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제로가 되겠죠. 살짝만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요.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항하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왠지 연립방정식의 향기가 풀풀 풍기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는 x자리에 2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x자리 2. 그러면 2의 4제곱은 16이죠. 16 더하기 2의 세제곱은 8인데 8에다가 2를 곱하니까 16. 그 다음에 플러스 2a 더하기 b는 0. 요거 더하면 32잖아요. 32 넘기면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2라는 식이 나와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 이제 연립해 주시면 a랑 b 값 찾을 수 있겠죠? 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바꿔야지.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2. 얘네들을 빼줄게요. 빼주면 마이너스 3a. 얘는 이제 플러스 33이 되겠죠? 따라서 a 값은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는 거니까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럼 b도 구해볼게요. b는 뭐 여기에 대입해도 되고 여기에 대입해도 상관없는데 아무튼 두 식 중에 아무데나 a 자리에 마이너스 11을 대입을 해주셔가지고 여기 대입을 할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11 플러스 b는 1 되니까 얘는 이제 11이 더하기 b는 1. 따라서 이때 b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요 식을 온전한 식이 어떤 식이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x 4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그 다음에 a가 얼마냐? a가 마이너스 11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식에서 이제 나머지 두 근을 구할 거예요.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조립제법을 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4차항의 개수, 3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 없으니까 0으로 채워주셔야 되고요. 1차항의 개수, 상수항. 여기에 뭐가 오면 돼? 이 둘 중에 하나 오시면 돼요. 마이너스 1 먼저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보면은 1 내려오죠. 곱해서 올라가죠. 더해주시죠. 곱해서 올라가죠. 마이너스 1이죠. 더해주시죠. 곱해서 올라가죠. 더해주시죠. 곱해서 올라가죠. 반드시 나머지가 제로가 되는 거 확인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 사실 3차식이에요. 왜냐면 x 세제곱, x 제곱, x 그 다음에 상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를 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또 해주셔야 되겠죠.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그럼 여기에서는 뭐가 와요? 이거 쓰면 되죠. 아까 이거 하나 썼으면 이거 쓰면 되죠. 2. 그다음 내려옵니다. 1 내려와요. 곱해서 올라갑니다. 더합니다. 3돼요. 곱해서 올라갑니다. 6 됩니다. 더해요. 5 됩니다. 곱해서 올라갑니다. 10 됩니다. 반드시 더해서 0 되는 거 확인해 주시고. 맞아요? 그럼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x 부호 반대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요거는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근이 여기에서 나와요. 이 두 식에서 나와요. 그러면은 나머지 두 근은 여기서 나오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는 0. 여기서 나올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럼 이거 풀어주시면 되겠죠. 두 근의 합을 구하래. 두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두 근의 합을 구하래.
물론 이거를 뭐 근해 공식 써가지고 두근 구해서 합을 구해주셔도 되는데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잖아요. 근과 계수의 관계. 기억을 해주세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제로에서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물론 알파 베타를 정확하게 알려면은 뭐 인수분해로 푸시던지 근해 공식을 푸시던지 푸시면 되는데 나는 이 식만 보고도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 정도는 바로 캐치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두근의 합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창의 개수분의 1창의 개수.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요. a분의 c. 2창의 개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근의 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a 역할을 하는 1분의 b 역할을 하는 3.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3. 답은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랍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7번 한번 볼게요. 7번. 자, 4차 방정식. 두 허근이 있대요. 두 허근이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일단 4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죠. 풀어서 뭐 실근이 2개 나왔을 때 실근 2개, 허근이 2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실근은 우리가 취급 안 할 거고요. 허근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그럼 선생님 4차 방정식을 어떻게 푸나요? 물론 조립제법을 이용해 주셔도 되긴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이 더 쉬워요. 지금 보시면 지금 얘도 x에 대한 4차, x에 대한 2차, 상수항 이렇게 있으면 얘를 이제 보기차식이라는 닉네임으로 부르거든요. 지금 x에 대한 차수가 다 짝수로 맞춰져 있는 상태예요. 선생님 얘는 x가 없는데요. 얘는 사실 x의 빵차거든요. x의 빵차거든. 그래서 빵 0은 짝수로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그죠? 이렇게 해서 지금 차수가 다 짝수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때는 x제곱을 우리가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a라고 한번 치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식을 어떻게 다시 고쳐줄 수 있냐면 a제곱 더하기 4a-12는 제로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요거 인수분해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곱해서 마이너스 12 더해서 4가 되니까 a 플러스 6 곱하기 a 마이너스 2는 제로 이렇게 될 겁니다. 맞아요? 따라서 a가 마이너스 6 또는 a가 2가 될 거야. 다시 원래 i로 되돌려볼게요. 아까 a를 선생님 x제곱으로 고쳐둔 거잖아요. 그럼 x제곱은 마이너스 6 또는 x제곱은 2가 될 거야. 그런데 나는 허근만 보고 싶은 거잖아요. 얘는 실근만 나와요. 왜? 실근은 실수인 근이고 실수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잖아요. 여기에서 허근이 나오겠죠. 왜? 허수는요.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니까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니까 여기서 허수인 근, 허수가 나오니까 허수인 근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두 근에 이거 하는데 제곱 더하기 제곱 하는데 왠지 이거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떠올라야 되냐면 곱셈 공식의 변형이 떠올라야 돼요. 곱셈 공식 변형. 이거 변형 공식 기억나시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 선생님 곱셈 공식의 변형은 언제까지 나오는 거예요? 고3 때까지 계속 나와요. 반드시 잘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갈게요. 그러면 여기서 얘를 살짝 이항만 해볼까요?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6은 제로예요. 여기서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요? 빵이 되지. 왜냐면 여기 x에 대한 1차항이 없잖아요. 그 항이 원래는 0 곱하기 x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아까 근과 계수의 관계 있잖아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마이너스 a 역할을 하는 친구가 1, b 역할을 하는 친구가 0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0은 0이 되고요. 두 근의 곱은요. a분의 c가 되니까 a 역할을 하는 친구 1, c 역할을 하는 친구 6 해서 6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갑니다. 그러면 얘는 0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12. 답은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거랍니다. 오케이? 자, 8번 풀 차례죠. 8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읽어보시고요. 또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만 존재하도록 상수 A 값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오직 한 쌍의 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려고 하니까 잘 보세요. 하나는 1차식, 하나는 둘 다 xy에 대한 2차식 형태예요. 어떻게 풀었죠? 이 1차식 xy에 대한 1차식 형태에서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다른 이 2차식에 대입을 해달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y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y는 요거랑 요거만 이항시키면 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걸 그대로 여기 y 자리에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럼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빼먹으시면 안 돼요. 제곱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일단 얘를 한번 풀어볼게요.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얘도 다 이쪽으로 이항을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런 제로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다시 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2x제곱 플러스 4x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니까 플러스 3 빼기 a 이렇게 되나요? 근데 얘가 해가 오직 한 쌍만 존재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x값도 하나, y값도 하나 존재해야 되겠죠. 그럼 얘가 2차 방정식이에요. x값도 하나, y값도 하나 존재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에서 x값이 하나만 나와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판별식을 이용해서 생각을 해주세요. 왜? 얘가 중근이 x값이 하나만 나야 된다는 것은 x값이 이제 한 쌍만 나야 된다는 것은 근이 중근, 실근이 하나인 케이스만 생각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혹은은 생각 안 해요. 볼게요. 그러면 판별식을 볼게요. 판별식은 짝수 버전 한번 해볼게요. 짝수 버전도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자 b 자리 즉 x의 개수의 반의 제곱 x의 개수는 4고 4의 반은 2고 그거의 제곱은 4 빼기 ac a 역할을 하는 친구가 2고 c 역할을 하는 친구가 3 빼기 a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걔가는 0이 돼야 돼요. 왜? 중근 오직 하나의 실근이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거 풀어볼게요. 4 빼기 6 플러스 2a는 제로가 되고요. 그러면 얘는 2a 마이너스 2는 제로가 되고요. 그러면 a 값은 얼마가 돼요? 2항에서 풀어주시면 a 값에 대해서 풀어주시면 a는 1이 되겠죠. 맞습니까? 1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장수 a 값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a 값은 1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부등식 요 i 해가 이렇게 됩니다. 그때 실수 a, b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절대값이 전체 다 씌워져 있으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고 했냐면 절대값이 벗겨져요. 벗겨내야 돼요. 어떻게? 요거. 절대값.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5 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거리가 여기가 x-a일 수도 있고 여기가 x-a일 수도 있는데 그 범위가 5보다 작아야 된다면 여기도 5, 여기도 5 해서 이 안쪽에 있는 범위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럼 x-a, 여기 x-a, x-a, 여기 다 x-a가 올 수 있는데 이 x-a가 여기 마이너스 붙어야 됩니다. 미안. 마이너스 붙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풀이하는 방법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럼 나는 x의 범위만 구하는 거니까 모든 변에 a만 더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없애주려고. 그래서 x는 a-5보다 크거나 같고요. a 플러스 5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죠? 그럼 봐봐. a-5, 즉 여기 a-5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랑 똑같겠죠. 따라서 이때 a 값은 얼마? 3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은 일단 3을 대입을 해주시면 b는요 a 플러스 5인데 a가 아까 3이라는 거 구했잖아 방금. a 3 더하기 5는 얼마가 돼요? 8 이렇게 되겠네요. a 값, b 값 각각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3, b는 8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보도록 할게요. 부등식.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기수를 구합시다. 자,
얘를요,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고 얘기를 했냐면, x의 범위를 나눠야 된다고 했어요. 왜 x값의 범위를 나눠야 되는지 그 자세한 이야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혹은 학교 수업 들을 때 선생님이 설명하셨거나 공부하면서 학습하셨겠죠. 자, 그러면 범위를 먼저 나눠볼게요. 뭐 어떻게 나누느냐. 절대값 아니 0이 되게 하는 x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준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요 아이 x 플러스 2가 0이 되는 x값은 x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쪽은요. x값이 1이 되겠죠. 절대값 아니 0이 되게 하는 x값을 기준으로 선생님이 범위를 나눠준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가 여기고 여기가 1이면 범위가 이렇게 첫 번째 범위, 이렇게 두 번째 범위, 이렇게 세 번째 범위, 범위가 하나, 둘, 셋, 세 개의 범위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보이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 범위에서 풀고, 두 번째 범위에서 절대값 이렇게 벗겨서 풀고, 세 번째 범위에서 절대값 벗겨서 풀고, 각각의 범위에서 절대값을 벗겨서 풀어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자, 지금 x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구간이에요. 그럼 이 구간에서 이 절대값 안이 어떻게 튀어나오는지 볼게요. 절대값이 어떻게 벗겨지는지 그 양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요 절대값 안은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 x 플러스 2는요.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음수가 되겠죠. 음수가 되겠죠. 그럼 절대값 안이 음수일 때 얘는 절대값을 어떻게 빠져나온다고 했냐면 마이너스를 하나 달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 x 마이너스 1은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x 마이너스 1은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음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도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빠져나오게 될 거예요. 걔는 9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갑시다.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로 분배해 주시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9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죠? 다시 정리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3x 없어지네. 는 9보다 작거나 같아요. 양변에 마이너스 3으로 나눕니다. 그럼 x는 마이너스로 나눴기 때문에 부동방향 바뀌고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이 나온 범위가 우리가 설정해준 이가 설정 범위잖아요. 설정 범위. 설정해준 이 범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 그랬어요. 그럼 확인해 봅시다. 내가 설정해준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였어요. 근데 실제로 해가 나온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예요. 그러면 여기에 겹쳐지는 구간이 결국 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설정해준 범위 안에서 해가 구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죠? 내가 설정해준 범위 안에서 이제 해가 있는 부분은 요 공통범위인 요 범위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때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가. 자, 그럼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질문으로 선생님 여기 등호가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등호가 여기 있어도 되고요. 여기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오케이? 여기 선생님 여기다 넣었던 것 뿐이야. 자, 갈게요. 자, 그럼 이 범위 안에서 절대값 안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또 우리가 판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첫 번째 절대값 안은 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양수가 되겠죠. 선생님 이거를 금방 알아낼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왜냐면 이 범위 안에 있는 수 아무거나 하나 대입을 하세요. 대입을 해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별만 하면 돼요. 그게 정확한 값이 아니라 양수인지 음수인지. 예를 들어 선생님 같은 경우 0을 대입했다 치자잉. 여기 x자리 0을 대입했다 치자. 그럼 0 더하기 2는 양수잖아요. 그 값이 아니라 양수잖아요. 양수만 난 빼내면 되는 거니까 양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양수가 이제 절대값 아니 양수가 될 때는 절대값을 벗겨낼 때 그냥 벗겨내면 된다 그랬어요. 오케이? 그럼 다시 이 설정해준 범위 안에서 절대값 x-1 이 x-1은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얘는 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음수가 될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절대값이 빠져나온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자, 그러면 얘 풀어줄게요. x 플러스 2 마이너스 2로 분배해 주시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9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마이너스 x는 요거 더하면 플러스 4는 9보다 작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x는 4 이항시키니까 5보다 작거나 같은데 나는 마이너스 x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x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범위가 설정해준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설정해준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는 작은 요 범위인데 실제로 해가 나온 범위는 마이너스 5거든요. 여기 마이너스 5가 있다 칩시다.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서 공통범위. 내가 이 설정해준 범위 안에서 해가 나온 그 범위만 구하는 거니까 결국 그 범위가 여기 범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의 해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다. 여기 보이시죠?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x가 옮겨줄까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 범위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첫 번째 절대값 안은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눈치채셨죠? 양수가 됩니다. 그냥 절대값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아이도 절대값 안이 양수가 되니까 그냥 빠져나오는데 얘는 이제 가로에서 부호는 똑같고 괄호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이게 절대값이 없어지고 괄호가 생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풀게요. x 플러스 2 분배합니다.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9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그러면 3x 없어지네는 9보다 작거나 같아요. 따라서 양변에 3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 변화 없고요. x는 3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이 나온 해가 설정해준 범위 안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그럼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1. 내가 설정해준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고 근데 지금 해가 나온 범위는 3보다 작거나 같죠. 그럼 내가 설정해준 범위 안에서 해가 존재해야 된다고요. 내가 설정해준 범위 안에서 해가 존재해야 되니까 그 범위가 요 범위가 되는 거고 따라서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해주는 해는 결국 얘도 되고 또는 얘도 되고 또는 얘도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선생님 수직선 상에서 한꺼번에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마이너스 요 첫 번째 거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이것도 해가 되고요. 두 번째 범위 여기 색칠된 동그라미 할게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요 아이도 해가 되고요. 세 번째 범위 1 색칠된 동그라미 하셔야 되겠죠.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요 범위 되겠죠. 결국 해는 요 모든 범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의 해는 x는 마이너스 3보다 쭉 이어가잖아요. 쭉 끊김없이 쭉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요거는 중요해요. 절대값 방부등식은 만약에 잘 모르겠다 하면 반드시 앞으로 돌아가서 교과서나 혹은 가지고 계신 교재 앞으로 돌아가서 복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푸는데 정 모르겠다 싶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선생님 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댓글을 달아주시던가. 자, 나 뭐 하려고 했지? 근데 문제에서 구하는 건 뭐였어요?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요. 이 범위 안은 정수 x의 개수인 거예요. 그럼 이 범위 안에 정수 x의 개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하나하나 다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몇 개야?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답은 7개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랍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린 1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문제죠. 우리 중학교 때도 활용 문제 이런 줄글 활용 문제, 문장질 문제 많이 풀어봤었죠. 자, 패턴은 똑같습니다. 오른쪽 표는요. 두 식품 A, B의 1g당 열량과
단백질의 양을 나타낸 것이래요. 식품 A의 열량이 1g당 1kcal가 되고요. 단백질은 0.2g이랍니다. 이랍니다. 자, B는요. 1g당 열량이 0.8kcal, 단백질은 0.1 이렇게 되겠죠. 그람. 근데 A, B를 합해서 400g을 먹으려고 해요. 근데 열량이 370kcal 이하, 단백질 50g 이상 얻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식품 A 양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하는 거네요. 우리가 이런 문장제 활용 문제를 푸는 메커니즘은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항상 미지수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세워지. 그걸 가지고 뭐 식을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식을 세워주시고, 세 번째, 풀어요. 식 세운 거 풀고, 그 다음에 마지막 확인 작업 거쳐 주셔야 됩니다. 이런 프로세스, 이런 과정을 통하는 거는 중학교 때 뭐 문장제 활용이나 고등학교 때 문장제 활용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미지수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되겠다. 그쵸? 미지수를 뭘 설정하냐면, 여기서는 식품 A 양, 식품 A의 양, 먹어야 되는 우리 식품 A의 양을 우리가 Xg이라고 설정할게요, 선생님. 오케이? 그러면 식품 B는요? 그럼 선생님, 식품 B는요, 얼마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큼 먹어야 되냐면, 합해서 지금 A랑 B랑 합해서 400g이니까 400g에서 A 먹은 거 빼면 되지. 그래서 400 빼기 Xg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맞습니까? 그럼 이제 식 한번 세워볼게요. 뭘로 세울 거냐면, 열량으로 식 하나 세울 거고, 단백질로 식 하나 세울 거예요. 결국 연립 부등식 문제가 되겠죠. 갑시다. 그럼 열량으로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지금 얘가 1g당이잖아요. 1g당 준 게 어디야? 자, 1g당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가 내가 Xg을 먹었는데 그 Xg을 먹었을 때 총 열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1 곱해주시면 1g당 1kcal니까 1 곱해주시면 되는데 어차피 1 곱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그 다음에 B의 열량을 볼게요. B의 열량은 1g당 0.8인데 얼마만큼 먹었어? 400 빼기 Xg만큼 먹었죠. 그럼 지금 선생님이 쓴 이 식이 A, B를 먹었을 때 내가 섭취하는 열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량이 370kcal 이하는 등호 포함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식 하나. 자, 두 번째 식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은요. X는 단백질로 세운다고 했죠. 자, 단백질. A를 먹었을 때 단백질은요. 1g당 0.2g인데 얘를 내가 Xg만큼 먹었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B를 먹었을 때 얻는 단백질은요. B를 먹었을 때 얻는 단백질은 얼마니? 0.1이었죠. 0.1 곱하기 400 빼기 X 그램 이렇게 되겠죠. 그게 50g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요걸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죠? 한번 풀어볼까요? 선생님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완전 확대가 됐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얘를 첫 번째, 얘를 두 번째라고 해서 첫 번째 아이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소수 있는 거 꺼림칙하잖아. 익숙하지 않잖아. 양변에 10을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x 곱하기 8 곱하기 400 빼기 x는 작거나 같아요. 여기에도 똑같이 10을 곱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풀어볼게요. 10x 분배 플러스 48 32 3200 빼기 8x는 작거나 같아요. 3700보다. 요거 계산해 주시면 동유항이라서 2x가 되는 거고요. 3200 이항합니다. 이항해 주시면 얼마 되니? 3700에서 3200 빼는 거니까 500이 됩니까? 따라서 이때 x 값의 범위는 25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두 번째 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식 자리가 모자라니까 여기서 풀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수가 익숙치 않으니까 정수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양변에 10을 곱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2x 더하기 400 얘는 바로 선생님 분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얘도
500 이렇게 되겠죠. 반드시 우변에도 똑같이 10을 곱해주셔야 돼요. 간혹 안 곱해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큰일 나요. 자, 동요한 계산합니다. x 그 다음에 400 넘깁니다. 100 그럼 x는 100보다 크거나 같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연립 부등식이니까 이 공통범위가 되잖아요. 공통범위 항상 수직선 위에서 확인을 해주세요. 얘는 100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250 여기 있지. 25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 범위가 되겠죠. 따라서 x의 범위는 100g보다는 크거나 같고 250g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네요. 그죠? A양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확인 작업합니다. A는 100g 이상, 그 다음에 250g 이하를 먹으면 되는 거랍니다.